안녕하세요. 양장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노각 무침을 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어릴 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늙으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껍질을 좀 두꺼운데 깎아내고 무쳐놓으면 굉장히 맛이 좋아요. 쫀득쫀득한 맛이 난다고 그러나요? 오이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이 개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거 무침에서 드시면 오이 향이 그렇게 안 나요. 저는 요거를 미리 잘라서 무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소금에 절여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 한 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를 껍질을 어디까지 깎아야 되나 한 집에 내가 갔는데 껍질을 덜 깎아내면 이게 껍질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채칼로 이렇게 아낌없이 깎으세요. 꽉 눌러셔갖고 좀 두껍게. 요 부분은 요거 다 깎아내고 요 하얀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오이보다는 굉장히 살이 두꺼우니까 아낌없이 깎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한 번씩 사시면은요, 오이가 쓰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오이가 가물게 커서 그래요. 물을 좀 주고 물이 좀 있게 잘 자란 오이는 안 쓴데, 가물게 크면 쓰게 느껴지는 수가 많아요. 이렇게 두껍게 깎아내세요.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나올 정도로. 꼬치 부분은 빼시고 칼로 이렇게 쫙 짜게세요. 그러면 씨가 이렇게 크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수저가 좀 얇은 게 있어요. 요게 좋아요. 요거 한 개 정도는 놔두시면은 뭐든지 속에 단호박 파내는 거 이런 거 하기 좋거든요. 근데 요걸로 요렇게 여기를 요렇게 파내시면 돼요. 좀 알뜰히 착착 파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덜 파내면 이게 묻혀 놓으면 물크덩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낌없이 파내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요걸 딱 뒤집으세요. 요 몸통이요, 좀 넓은 거는 그냥 이렇게 썰어도 되는데 몸통이 좀 좁은 거는 약간 어긋나게, 너무 얇게는 하지 마시고 약 한 3mm 정도? 그 정도로 하시면 딱 좋아요. 절이면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얇아도 집어 먹을 게 씹히는 맛이 안 나. 너무 두꺼우면 또 미련하고요. 이게 물을 짜내면 소금기가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개 정도 했을 때는 한 요만큼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소금에 절이면 이따가 부칠 때는 간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만 절여 놓으시면 골고루 묻히셔갖고.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이가 짜게 되니까 차라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적게 해갖고서 그 다음 한 번, 두 번 해보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 재워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제가 한 20분 전에 미리 재웠어요. 물이 꽤 나왔어요. 이렇게 오이물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빳빳한데 지금 금방 한 거는 도톰하잖아. 아주 뻣뻣한 게. 근데 미리 재워놓으면 20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축축 처져요. 이 상태로 무치면은 맛이 없거든요. 요게 그릇망에다가 물을 좀 쬐주셔야 돼요. 마른 행주를 깨끗하게 빨아놓은 걸 마른 거에다가 이렇게, 요걸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이게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보자기, 배보자기 같은 게 사셔갖고
무거운 맷돌 같은 데다가 한 15분 동안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맷돌이 잘 집마다 없잖아요. 저희 집은 있어서 저는 손님상에 나가는 거는 맷돌에다 올려놓거든요. 한 15분, 20분만 해놓으면 물이 완전히 이렇게 쫙 짜부려 들더라고요. 급하게 할 때는 이렇게 짜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돌려주시면은요, 오이가요 쫀득쫀득해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기가 없고 이렇게 나불나불해져요. 행주가 다 이렇게 거저가 다 저기 있으면 이렇게 물을 한번 짜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다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짜면은 잘 안 짜지니까 이렇게 김밥 말듯이 이렇게 하셔갖고 짜시면 좋아요. 여기 이렇게 나불하게 다 짜졌어요. 나불나불해. 물기도 하나도 없고 아주 이렇게 찹찹하게 됐어요. 쫀득쫀득해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여기다가 양념을 하시는데요. 마늘을 빻으시는데 이걸 마늘을 통째로 넣으면은 마늘 건더기가 돌아다니면은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매실청을 여기다 마늘에다가 버무려요. 거저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냥 마늘만 짜면 마늘물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리고 요 건더기 부분은 쌈장 같은 데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매실청으로 간이 됐죠. 이렇게 한번 쳐셔보세요. 아까 소금이 절였기 때문에 간이 뱄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꽉 짰기 때문에 소금 맛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싱겁다 싶으면 미리 요때 넣으세요. 요만큼 꽃소금을 요만큼 넣으세요. 흰 설탕을 넣어야지 아삭한 맛이 더 나지, 여기다가 노란 설탕을 넣어버리면 꿀이나 뭐 소청 같은 거 넣으면 식감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흰 설탕을 조금만 넣어요. 요만큼만 넣고 여기다가 식초를요. 요거는 복숭아 식초인데 다른 식초보다 복숭아 식초 자체가 제일 어울리더라고요. 한 요만큼. 우리 집 식구들 좋아하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 저는 요만큼 꽤 넣어요. 이렇게. 요렇게 야채 무침하는 데는 복숭아 식초가 없으신 분들은 감식초나 사과식초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이제 최고로 맛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에 식초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거기에 어울리게끔 이렇게 간을 하시고, 여기 파를 반만 흰대공 있는 데만 조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잘게 흰 부분만 넣어주세요. 이 정도만, 조금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홍고추가 있어요. 요거는 안 매운 고추예요. 씨 부분을 이렇게 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이쁘더라고요. 잘게. 이걸 여기다 다 넣고 저장해 놓고 먹으면 빛깔이 안 이뻐요. 이 정도 간만 이렇게 하셔갖고는 이렇게 넣어놔요.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저녁에 한 번 더 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홍고추를 썰어 놓은 거를 이렇게 담으셔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했다가 다음 끼니 먹을 때, 그때 먹을 때 묻혀 드시면 훨씬 이쁘고 맛있어요. 근데 미리 다 해놔버리면 빛깔이 안 이쁘고 맛도 좀, 홍고추가 자체에서 붉은 빛이 나와갖고 오이에 배니까 상큼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먹을 만큼만 요렇게 이쁘기도 하고 깔끔해요. 제 접시에다 이렇게 놓으면 아주 예쁘고 맛있어요.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고추장 넣고 그냥 요것만 비벼갖고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아요. 그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국물까지 다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각자각 좀 보이도록.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무친다 그러면은 고춧가루 넣어갖고 벌겋게가 그렇게 많이, 저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색달라요. 고추 다져 놓은 것만 있으면 그것만 바로 무쳐가지고 탁 내시면 돼요. 한 이틀 정도는 맛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갖고 노각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